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와이저입니다. 2011년에 시드 투자 130만 달러를 받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2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고 13년 후 현재 50억 달러 기업 가치를 기록한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제피어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2012년 단 한 번의 시드 투자만 받고 그 이후로는 오직 매출과 수익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즘 스타트업계에서는 시리즈 A, B, C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정말 그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은 기존의 벤처 투자 모델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시드 스트래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업 자금 조달 방법부터 정리해 볼게요. 부트스트래핑은 투자 유치행 영원, 완전 자립형입니다. 창업자의 개인 자금이나 초기 매출만으로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이죠. 시드 스트래핑은 시드 투자 1회만 받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5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 정도의 초기 투자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벤처 모델은 지속적 투자 유치를 하는 성장 가속형입니다. 시리즈 A, B, C로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드 스트래핑이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AI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된 서비스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명 이상의 개발팀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명에서 4명의 소규모 팀이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몇 주 만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터브 코파일럿으로 코딩 속도가 몇 배 빨라지고 챗GPT로 기획서를 작성하고 미드저니로 디자인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자금으로도 훨씬 빠르게, 훨씬 적은 인력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객 지원은 챗봇이, 마케팅은 AI 도구가, 심지어 세일즈까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이 늘어나면 직원도 비례해서 늘려야 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부분의 반복 업무를 처리해주니까 고정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죠. 실제로 헨리 시엘인 AI 리더보드를 보면 20명에서 30명 규모의 팀이 몇백만 달러만 써도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드 스트래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AI 덕분에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PMF, 즉 프로덕트 마켓핏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 거죠. 예전에는 몇 개월 동안 이것저것 시도해봐야 했는데 지금은 몇 주 만에 이 방향이 맞다, 틀렸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더 적은 자금으로도 더 빠르게 수익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제피어입니다. 2011년에 창립되어 2012년에 130만 달러 시드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4년 단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추가 투자를 받지 않았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130만 달러로 시작해서 50억 달러가 된 거니까 약 3,800배 성장을 이룬 셈이죠. 다음은 캘린들리예요. 2013년에 55만 달러의 시드 투자만 받고 장기간 흑자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시리즈 어를 건너뛰고 바로 시리즈 B로 35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스킵 더 A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AI 네이티브 스타트업들이 이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에러간, 제니 AI, AI 펌프 같은 회사들이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투자만 받고 연매출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인상적인 성과죠. 그럼 시드 스트래핑에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첫째, 지분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창업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의 압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죠. 셋째, 조직 문화가 안정적이에요.
투자 유치 실패나 경기 침체 때문에 갑작스런 구조 조정을 할 위험이 적습니다. 넷째, 자본 효율성이 높아요. 선택적 추가 투자나 배당 등 다양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경쟁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빠른 확장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또한 성장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풍부한 회사들처럼 빠르게 확장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인재 채용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화려한 밸류에이션이나 스톡 옵션을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유동성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투자자나 임직원의 조기 엑시트 기회가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가 시드 스트래핑에 적합할까요? 먼저 빠른 PMF 달성이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해요. 1년 내에 의미 있는 매출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마진 구조여야 해요. 70% 이상의 마진과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유리하죠. 제품 주도 성장이 가능해야 해요. CAC, 즉 커스터머 애거지션 카스트 고객 획득 비용이 낮고 셀프 온보딩이 가능한 구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니치하거나 분산된 시장이 좋아요. 여러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부적합한 경우도 있어요. 승자 독식 시장, 예를 들어 마켓플레이스나 소셜 플랫폼 같은 분야는 어려워요. 빠른 성장과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하드웨어나 바이오 같이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분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초고속 성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어떨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높고 대기업 중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VC, 즉 벤처 캐피털 투자. 문화도 초기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후 투자하는 보수적 경향이 강하죠. 이런 환경에서 시드 스트래핑 적용 가능한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대상 사스, 즉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예요. 회계, 인사,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들이 유망해 보여요. 두 번째는 AI 기반 서비스예요. 번역, 콘텐츠 생성, 데이터 분석 등 AI 기반 서비스들은 개발,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부가가치는 높은 편이죠. 세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예요. 온라인 교육, 디지털 미디어 같은 분야에서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제약 요인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 규모의 한계예요. 우리나라 시장만으로는 큰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글로벌 진출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또한 인재 채용의 어려움도 있어요. 큰 회사나 화려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비해 인재를 끌어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고려해야 해요. 시장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성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시도해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드 투자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부터 살펴볼게요. 첫째,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의 완성도가 중요해요. 단순한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수준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 시장 검증이 필요해요. 적어도 몇십 명의 유료 사용자나 의향 고객을 확보한 상태여야 하죠. 셋째,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언제 수익성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넷째, 적절한 팀 구성이 중요해요. 개발, 영업, 마케팅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팀이어야 합니다.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벌레이트, 즉 자금 소모율 관리예요. 벌레이트는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시드 투자금으로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은 버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익성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성 달성까지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워야 해요. 언제까지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할 것인지, 월 매출을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계획도 중요해요.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성장 단계별로 전략도 다르게 가져가야 해요.
0에서 1단계에서는 PMF 달성이 최우선이에요.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피벗하는 것도 고려해야죠. 1에서 10단계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목표예요. CAC를 절감하고 LTV, 즉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10에서 100단계에서는 선택적 추가 투자를 고려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미 수익성이 증명된 상태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니치 마켓을 선점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큰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거죠. 둘째, 고객 충성도를 극대화해야 해요. 가격 경쟁보다는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경험에서 차별화를 만드는 거예요. 셋째,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세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회사들과 협력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드 스트래핑 적합성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 특성을 먼저 봐야 해요. 니치 마켓인지 승자 독식 시장인지 여러 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해요. 마진율이 높은지, 확장성이 있는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팀 역량도 살펴봐야 해요. 기술력은 충분한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조건들이 맞다면 시드 마이너스 스트래핑을 시도해 볼 만해요. 정리하면 시드 스트래핑은 분명히 매력적인 창업 방식이지만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특히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업 방식으로서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피어처럼 130만 달러로 시작해서 50억 달러, 기업 가치를 달성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올바른 전략과 실행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런 옵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바꾼 창업 생태계에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